안녕하세요. 저는 이세라입니다.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보다 몸이 먼저 일어나죠. 구룡포 항구 앞 파란 간판 아래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장이자 주방장, 그리고 유일한 직원이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서 가게 문을 열 때의 공기가 좋습니다. 짠내와 비린내가 섞인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실감이 들거든요. 불을 켜고 환풍기를 돌립니다. 도마를 꺼내고 칼을 점검합니다. 날은 서 있는지 손잡이는 헐겁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도 습관이 되었어요. 선도가 생명입니다. 5시가 되면 경매장으로 향합니다. 활어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아가미색을 확인하고 몸의 탄력을 손끝으로 짚어봐야 하거든요. 중매상을 거치지 않습니다. 마진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 눈으로 본 생선만 손님상에 올리고 싶어서죠. 9살 때부터 칼을 잡았습니다. 횟집 칼이 아니라 펜싱검이었죠. 에페였어요. 찌르기만 하면 되는 단순하지만 정확해야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유소년 대표까지 갔었어요. 국가대표 상비군이라는 이름표도 달아봤습니다. 그런데 24살 봄, 무릎 인대가 끊어졌어요. 수술을 2번 받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건 그 직후였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재활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죠. 선수촌을 나와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습니다. 코치님이 복귀를 권했지만 제 몸도 성하지 않았고 마음도 이미 경기장을 떠나 있었어요. 결국 선수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는 회복하셨지만 오른쪽 팔다리가 불편하셨어요. 요양병원에 모시기엔 죄송했고 집에서 모시려니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검을 놓고 식칼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평생 하시던 일이었거든요. 횟집 딸로 자란 터라 낯설진 않았습니다. 생선 다루는 법도 보고 배운 게 있었죠.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손목 각도가 맞지 않았고 힘 조절이 어려웠어요. 펜싱은 찌르는 거지만 회는 써는 겁니다. 결이 다르고 리듬이 달랐죠. 그래도 반복했습니다. 매일 새벽 칼을 갈고 한 점 한 점 정성껏 떴어요. 손님들은 정직했습니다. 맛있으면 다시 오고 별로면 안 왔죠. 단골이 생기기 시작한 건 2년쯤 지나서였어요. 사장님 손맛은 믿고 먹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지금은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영업합니다. 점심과 저녁 피크타임엔 자리가 찰 때도 있어요. 주말엔 관광객들이 들르시죠. 평일엔 동네 분들이 소주 한 잔 하러 오십니다. 회 한 접시, 매운탕 한 뚝배기가 제 하루의 전부이고 전부였어요. 요즘 항구에 소문이 돕니다. 재개발 이야기였어요. 옆 가게 사장님은 벌써 보상금 계산을 하시더군요. 맞은편 카페는 임대인과 갈등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해집니다. 이 자리가, 이 기술이, 이 단골 손님들이 제 전부거든요. 제 가게는 항구 초입에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구룡포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는 식당 중 하나죠. 동선상 목이에요. 만약 재개발이 되면 이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보상을 받아도 다시 장사를 시작할 자본이 있을지, 단골 손님들이 새 자리를 찾아줄지 확신이 없어요. 오늘도 여느 날처럼 하루를 열었습니다. 도마 위에 광어를 올렸어요. 칼날이 살결을 따라 미끄러집니다. 얇고 균일하게 한 점도 허투루 뜨지 않았죠. 이 순간만큼은 확실합니다. 제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이 한 접시가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든다는 것을요.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좁아진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이 가게
단골 손님들, 그리고 제 자존심까지 놓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평온해 보이지만 불안이 스며 있는 날들이에요. 문득 칼을 들여다봅니다. 펜싱 검을 잡던 손이 지금은 식칼을 쥐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항구의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바다가 반짝입니다. 오늘도 가게 문을 엽니다. 원고 작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사람이 처음 온 건 화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손님이 뜸한 오후 2시쯤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색 수트에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얼굴엔 미소가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사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시죠? 식사하러 오신 건가요? 아니요, 사업 이야기 좀 드리려고요. 나연수라고 합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동해개발 컨설팅 본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회사명도 직함도 그럴듯했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사장님께 좋은 제안이 있어서 왔어요. 앉아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나연수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들이었죠. 구룡포항 일대가 관광특구로 재개발됩니다. 이미 확정 단계예요. 사장님 가게는 초입에 있잖아요. 핵심 위치죠. 저희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권리를 양도받고 이전 보상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법률 용어도 섞여 있었어요. 상생 협력, 적정 보상, 법적 절차, 간소화 같은 단어들이 나왔죠. 지금 서명하시면 이전 보상금 3천만 원 현금 지급해드립니다. 그리고 새 상권 입점 우선권도 드리고요.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권리 양도 각서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내용이 모호했습니다.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었죠. 잠깐만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말하는 건가요? 아, 그건 법적 형식이에요. 나중에 분쟁 생기지 말라고 넣은 거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대답이 얼버무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전점검 협조동의서라는 게 있었어요. 영업 중단 기간 동안 보상은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점검은 왜 필요한 건가요? 제 가게는 문제 없는데요. 재개발 전에 모든 건물 안전 진단 받아야 해요.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협조 안 하시면 나중에 불이익 있을 수도 있고요. 협박은 아니었지만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죄송한데요. 서류 좀 더 검토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사장님, 이 조건은 이번 주까지만 유효해요. 다음 주부터는 보상금도 줄어들고 절차도 복잡해집니다. 지금 결정하시는 게 유리하죠. 재촉했습니다. 그게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래도 시간이 필요해요. 중요한 일이잖아요. 나연수는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어요. 그럼 사장님,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묘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어요.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데 옆 가게 사장님이 들렀습니다. 식자재 가게를 하시는 박 사장님이었어요. 세라 씨, 혹시 수트 입은 사람 왔다 갔어요? 네, 재개발 관련해서 온 것 같던데요. 아, 그 사람들. 조심하세요. 우리 동네 몇 군데 이미 당했어요. 박 사장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횟집 하던 김 사장님 아시죠? 그분도 그 사람들한테 서류 받았대요. 서명 안 했더니 갑자기 보건소에서 위생점검 나왔다더라고요. 영업정지 일주일 먹었어요.
위생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나중에 알고 보니 허위 신고였대요. 그런데 이미 손님들 다 떨어졌죠. 결국 싸게 넘기고 가게 접었어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카페 사장님도요. 안전진단 받으라고 해서 받았더니 건물이 위험하다며 영업정지 통보 왔대요. 알고 보니 그 진단회사도 그 사람들이랑 연결된 곳이더래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서류상으론 다 합법이에요. 신고할 게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박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라 씨는 서명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버티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 끈질기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연수의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회사 전화번호로 검색해봤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최근에 만든 것처럼 내용이 부실했죠.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온라인 리뷰에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위생 상태 최악, 회가 비린내, 남, 불친절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디는 전부 최근에 만든 계정들이었죠. 별점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엔 식자재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다음 주부터 납품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대금은 항상 제때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위에서 그러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업체에도 연락했지만 비슷한 대답이었어요.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일제히 거절당했습니다. 손님도 줄었습니다. 악성 리뷰를 본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렸어요.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오셨지만 매출은 눈에 띄게 떨어졌죠. 나연수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덩치 큰 남자 둘이 함께였습니다. 사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관심 없습니다. 그래요? 요즘 장사 어려우시죠? 리뷰도 안 좋고 식자재 구하기도 힘들고. 그가 웃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게 다 사장님 때문이에요. 협조하시면 이런 일 없어요. 우리도 사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자꾸 고집을 부리시니까. 이게 협조인가요? 협박이죠. 협박이라니요. 저희는 합법적으로 일해요. 리뷰는 손님들이 쓴 거고 식자재 업체는 그쪽 사정이 있는 거죠. 저희랑 무슨 상관이에요? 말꼬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간접적이었어요. 내 칼은 손님을 위한 칼입니다. 협박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사장님, 끝까지 버티시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더 힘들어질 텐데. 나연수는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뒤따라온 남자들도 천천히 가게를 둘러보며 나갔죠. 위협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유리창에 돌이 던져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CCTV에는 얼굴이 찍히지 않았어요. 후드를 깊이 눌러 쓴 사람이었죠. 단순한 재개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일이었어요. 합법의 탈을 쓴 폭력이었습니다. 도마 위에 칼을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긴장이 앞섰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규칙조차 모르겠었거든요. 창밖으로 항구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저 바다처럼 깊고 복잡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파도는 앞에서만 오지 않는다. 원고 작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장마가 시작된 건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어요. 항구에 배수로가 넘쳐 흘렀고 전봇대 하나가 기울었습니다. 전력회사에서 점검을 나왔지만 복구는 오후로 미뤄졌죠. 가게 앞 가로등이 꺼진 채였어요. 그날 오전 10시쯤 트럭 2대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남자들이 내렸어요.
펜스와 안전 표지판을 내렸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공사 들어갑니다. 전력 설비 교체 작업이에요. 여긴 가게 진입로인데요. 다른 곳에서 하시면 안 돼요? 구청 허가 받았어요. 민원 넣으세요. 남자는 대답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대로 펜스를 치기 시작했어요. 가게 앞도로 절반이 막혔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죠. 책임자 연락처 좀 주세요. 현장 소장한테 물어보세요. 저흰 지시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현장 소장이라는 사람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구청에 전화했더니 공사 신청서는 있지만 세부 내용은 업체가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책임 떠넘기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손님이 없었어요. 펜스 때문에 가게가 공사 중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배달 주문도 취소됐습니다. 진입이 안 된다는 기사님 메시지가 왔어요.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광객들은 펜스를 보고 돌아갔죠. 단골 손님 몇 분만 펜스를 비집고 들어오셨어요. 세라 씨, 이거 언제까지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일주일은 걸린다고 하는데. 장사 어떻게 해요? 항의해 봤어요?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그날 매출은 평소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같았어요. 공사는 느릿느릿 진행됐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였죠. 어떤 날은 인부들이 와서 한두 시간 있다가 그냥 가기도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어머니 약값을 내야 했는데 돈이 모자랐어요. 대출 상환일도 다가왔습니다. 은행에서 연체 안내 문자가 왔죠. 어머니는 눈치채셨습니다. 세라야, 요즘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엄마가 모를 줄 알아? 말씀하실 때 손을 떨고 계셨어요. 걱정이 많으신 거죠. 조금만 버티면 돼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SNS에는 또 다른 공격이 시작됐어요. 누군가 제 가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조리대 구석에 있던 행주가 더럽게 보이도록 각도를 조작했더군요. 조명도 어둡게 편집했어요. 비위생 식당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 진짜 더럽던데요. 보건소 신고해야겠네요. 구룡포 가면 절대 여기 가지 마세요. 아이디를 추적해봤지만 가짜 계정들이었어요. 신고했지만 삭제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게시글은 퍼져나갔죠. 저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을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POS 매출 데이터를 분 단위로 추출했습니다. 재고장부도 다시 정리했죠. 패턴이 보였어요. 공사가 시작된 날부터 악성 리뷰가 급증했습니다. 식자재 납품 차단도 같은 시기였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모았지만 어디에 제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은 민사 문제라며 변호사를 알아보라 했어요. 변호사 상담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상인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라 씨, 내일 회의 있어요. 꼭 참석하세요. 상인회는 구룡포 항 일대 점포 사장님들의 모임이었어요. 원래 회의가 있었지만 평소엔 잘 안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나연수가 앞에 서 있었어요. 상인회 회장님 옆에 앉아 있었죠.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입점권 투표를 진행하려고 해요.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옆에 앉은 나연수가 자꾸 눈치를 줬습니다. 동해개발 측에서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했어요. 보상금도 괜찮고 새 상권에 우선 입점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몇몇 사장님들이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목소리가 준비된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이건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강압과 협박으로 우리를 몰아내려는 거예요. 증거도 있어요. 노트북을 꺼내 정리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 매출 그래프, SNS 악성 게시글 패턴까지. 공사가 시작된 날부터 모든 게 조직적으로 일어났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나연수가 웃었습니다. 사장님, 피해망상 아니에요? 공사는 구청 허가받은 거고 리뷰는 손님들이 쓴 거잖아요. 저희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으면 왜 여기 계세요? 상인의 회의에 외부인이 왜 참석해요? 초대받았으니까요. 회장님께서 부르셨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약점을 잡힌 것 같았어요. 여러분, 현실을 봐야죠. 재개발은 이미 확정됐어요. 버텨봤자 손해예요. 지금 조건이 최선이에요. 나연수의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회유당한 사람들이었죠.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찬성 12표, 반대 5표였어요. 제 편은 소수였습니다. 민주적으로 결정됐어요. 사장님도 따라주셔야죠. 투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불법은 불법이에요. 불법이라는 증거 있어요? 법원 판결이라도 받았어요? 나연수는 여유로웠습니다. 모든 게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몇몇 사장님들이 피했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골칫거리가 된 거죠. 박 사장님만 다가왔습니다. 세라 씨, 미안해요. 나도 찬성표 던졌어요. 왜요? 버틸 힘이 없어요. 나도 대출이 있고 직원들 월급 줘야 해요. 싸워봤자 이길 수 없어요. 박 사장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라 씨도 포기하는 게 나아요. 혼자 버티기엔 너무 세요. 저 사람들. 혼자 남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펜스는 여전히 쳐져 있었어요. 공사인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부러 방치한 거죠.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텅 빈 홀이 넓어 보였어요. 도마 위에 칼을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칼을 아무리 잘 다뤄도 회를 아무리 맛있게 떠도 소용없는 싸움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항구의 불빛만 멀리 반짝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는 앞에서만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도 뒤에서도 밀려왔어요. 사방이 막힌 기분이었습니다. 도마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약을 드셔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자리가, 이 칼이 제 전부였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원고 작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게 문에 공지를 붙였습니다. 일시 휴업합니다. 재개장까지 기다려주세요. 손님들께 죄송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싸우려면 온전히 집중해야 했습니다. 홀의 테이블을 모두 벽으로 밀었어요. 중앙에 큰 작업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노트북 세대, 프린터, 서류철이 올라갔죠. 가게가 증거 정리실로 바뀌었습니다. 태수가 들어온 영상을 가져왔어요. 사장님, 이거 보세요. 모니터에 항공 촬영 화면이 떴습니다. 가게 앞 진입로였어요. 펜스가 쳐진 구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기요. 공사 허가 구역은 이 빨간 선 안쪽인데 실제 펜스는 노란 선까지 나와 있어요. 명백한 불법 점유예요.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날짜, 시간, GPS 좌표까지 다 찍혀 있어요. 준호는 물류 차단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식자재 업체 3곳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계약 해지 통보했어요. 여기 통화 녹취 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업체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구룡포 이세라 사장님한테 납품하지 말라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지 말래요. 누가 지시했는지 아세요? 동해개발 쪽에서 압력 넣었다는 소문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요. 지은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악성 리뷰 47건 분석했어요. IP 주소 추적 결과 23건이 같은 PC방에서 작성됐어요. 작성 시각도 30분 간격으로 규칙적이고요. 명백한 조작이에요. 화면에는 리뷰 패턴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일반 손님 리뷰와 조작 리뷰가 확연히 달랐어요. 계정 생성일도 전부 최근 한 달 이내예요. 작성한 리뷰도 사장님 가게 것뿐이고요. 이건 법정에서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증거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결정타가 필요했어요. 김민중 기자가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중요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안전진단 보고서 있잖아요. 네. 그거 원본 문서 파일 확보했어요. 메타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다른 구역 서식 복사해서 만든 거예요. 주소만 바꿔 넣었더라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실제 진단 안 하고 서류만 조작했다는 거죠. 더 결정적인 건 서명이에요. 진단 책임자 서명이 스캔본을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위조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확실해요? 100%요. 이거면 형사고발 가능해요. 그날 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경계하며 문을 열었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공사장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어요. 용역 팀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좀 들어가도 될까요? 무슨 일이세요?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아니, 제 잘못을 고백하고 싶어서요. 남자는 이진수라고 했습니다. 동해개발 현장 팀장이었어요. 저도 가족 있는 사람이에요. 먹고 살려고 한 일인데 양심에 걸려서 못 참겠더라고요. 진수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랑 문자 내용 다 있어요. 나연수가 저한테 지시한 거 전부요. 진입로 일부러 막으라는 것, 위생 민원 넣으라는 것, 유리창 깨는 것까지. 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딸이 고등학생이에요. 어제 이 동네 뉴스 보더니 우는 거예요. 아빠, 저 사장님 너무 불쌍해. 왜 저런 일을 당해야 해? 그러더라고요.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딸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요. 늦었지만 바로잡고 싶어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대가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제 양심이 편하고 싶어서요. 진수는 돌아갔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USB와 문자 프린트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생해봤죠. 나연수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진수야, 이번 주 안에 저 집 매출 제로로 만들어. 펜스 더 넓게 쳐. 손님 한 명도 못 들어가게. 형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 돈 받고 일하는 거야. 양심 팔러 온 거야? 시키는 대로 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이브 브리핑 날짜를 잡았어요. 일주일 뒤 토요일 오후 2시 가게 앞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중 기자가 다른 언론사에도 연락했어요. 지역 방송사 2곳, 신문사 1곳이 취재 오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도 섭외했어요. 구청 감사팀에도 공식 민원을 제기했죠. 상인회 회장님께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세라 씨, 미안해요. 나도 협박받았어요. 알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번엔 함께 맞섭시다.
회장님은 한참 침묵하시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박 사장님도 몇몇 상인분들도 동의했습니다. 브리핑 당일이 됐습니다.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상인 15명, 기자 7명, 변호사, 구청 감사관.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됐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준비됐죠. 나연수도 왔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사장님, 무슨 쇼 하시는 거예요? 쇼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자리예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림이 멈췄습니다. 아니, 떨림이 리듬으로 바뀌었어요.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긴장, 그리고 집중. 안녕하세요. 이세라입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달간 저와 이 동네 상인들이 겪은 조직적 폭력을 고발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띄워졌어요. 드론 항공사진, 리뷰 조작 패턴, 녹취록, 위조된 안전진단 보고서. 이 모든 일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었습니다. 나연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동해개발 현장 팀장 이진수입니다. 오늘 제 증언을 하겠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나연수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나연수에게 돌렸죠. 이건 조작이에요. 나연수가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라는 증거 있으세요? 포렌식 검증 결과도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나연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유가 사라졌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구청 감사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하겠습니다. 나연수 씨, 동행해 주시죠. 저는 아무것도. 조사실에서 말씀하세요. 나연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가 그 모습을 담았어요.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상인분들이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세라 씨, 고마워요. 우리가 미안해요. 태수와 준호, 지은이 웃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어요. 떨림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한 판을 이긴 거였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어요. 세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당함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요. 혼자 버티기 힘들 때 함께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당신도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리듬을 찾으세요. 그리고 두려워 말고 함께 걸으세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